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다트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89호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 그분들이 어떤 실태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자영업자의 대표 업종 그러면 치킨집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보면 카페 등이 많이 생겨나고 또 많이 없어지고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23%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미국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비율이고요. OECD 평균으로 봐도 전체 평균이 17%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OECD 전체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그런 자영업자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연령별로 상당히 고연령화되어 있다, 이런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율을 보시면 60세 이상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27%, 40대가 21%, 30대 12% 이렇게 해서 60대 이상이 전체 가운데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거나 혹은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삶을 갖다 연금이나 이런 걸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 경제 생활을 위해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특성이 나타난 것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고연령화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한 달에 얼마를 벌까요?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연평균 4,157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346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직장인하고 비교하면 직장인들의 연평균 4,33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직장인에 비해서 연간 175만 원 정도 적은 그런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다 자영업을 한다고 그러는 거는 소득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장인 다닐 때보다 더 소득이 적어진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득 측면에서 더 문제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 자영업자들의 매출액 변화를 봤을 때 2023년보다 줄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3%였습니다.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였고요. 그런데 2024년 대비했을 때 올해 2025년도에 매출이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는 전망에 대해서는 감소할 것 같다는 비율이 61%, 증가할 것 같다는 비율이 39%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점점점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안 좋아진다는 점은 매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대출, 이들이 안고 있는 대출 금액이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은 1인당 3억 4천만 원의 대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소득 대비 대출이 어느 정도 규모냐 이렇게 봤을 때 345%의 부채 비율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자영업자들은 220%였던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훨씬 높은 부채 비율을 안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부족한 돈을 대출받아서 자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업을 하면서 소득이 적다 보니까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두 가지가 모두 겹쳐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매출은 줄고 있고 1인당 평균 3억 정도의 규모의 대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형편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서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점점 줄고 있고 그리고 큰 금액의 대출을 안게 되면서 이들은 점점 어려운 형편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을 하던 분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영업을 개업한 이후에 1년 내에 생존하는 비율이 7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점점 생존율은 낮아져서 개업한 이후에 5년 내에 생존하는 비율이 40%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10명은 오픈한 이후에 5년 내에 10명 가운데 6명은 문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비율을 보면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성공을 위한 길이라기보다는 예정된 패배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영업자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자기들의 운명에 대한 응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향후 3년 내에 폐업을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3%가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고 가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게 재료비였습니다. 22%가 재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는 인건비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19%가 임차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이 세 가지가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몸으로 우리가 체험하듯이 식당에 가면 음식값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값 자체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식재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들은 앞으로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압박감은 훨씬 커질 것이고 폐업에 대한 부담감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이들의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영업을 하게 되면 거의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이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늘 스트레스를 갖게 되는 것이고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불안에 떨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목회자들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위로와 공감을 표해 주는 것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에게 목회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업하는 사업지로 목회자들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거기서 신방을 하고 같이 상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기도를 하고 돌아올 때 자영업자들이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주일날도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일부 예배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289호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